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강 해외 전시의 참가 세부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그에 수반되는 두 번째로 예산 책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해외 전시의 참가 준비를 위한 일정별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해외 전시회를 참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시회를 개최 전, 다음에 전시회 참가 중, 다음에 전시회 참가 후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만이 원하시던 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세부 계획 수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이 참가하고 싶은 해외 전시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시회 참가 신청부터 전시품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전시에 참가할 운영팀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전시의 장치 및 시설 설치, 그 다음에 각종 부가 서비스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전시의 참가 물품에 대한 운송과 통관, 그 다음에 전시회 현장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채용과 운영, 그 다음에 참가하는 운영팀의 출장 일정, 그 다음에 전시회 현장에서의 관리 및 운영,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등의 치밀한 사전 계획과 에 대한 준비 없이는 전시회에서 원하시는 참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합한 전시회를 선정하고 부스를 잘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희망하는 참관객이 스스로 우리 부스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리고 또 우리 부스에 방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관객들은 우리 회사가 전시에 참가를 하는지 또 참관객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전 활동, 그 다음에 전시회가 개최 중에 현장 활동, 그 다음에 전시회를 참가한 후에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사후 관리 활동, 이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전시회의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전시회 참가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연하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다음의 양식을 같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업무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므로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자체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 계획서의 내용을 가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해외 전시회 참가 계획서의 첫 번째 내용은 신청한 전시의 주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명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표기를 하고 또 영문 약어가 있을 때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최 기간이 있겠죠. 그다음에 개최 장소가 국가와 도시와 또 그 전시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코엑스라든지 킨텍스, 그다음에 대구의 엑스코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 면적이 있습니다.
총 전시 면적이 있고 순 전시 면적을 전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가 업체, 참가 국가 수가 예상이죠. 아니면 이것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재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 전시회가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오픈된 자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참가 업체 수와 총 부스 수, 그다음에 참관객, 비지터죠. 바이어를 포함해서 참관 국가 수, 총 참관객 수, 그다음에 순 참관객 수, 그다음에 이제 전시 품목 중에 우리가 직접 참가해서 보여줄 주요 전시 품목. 여긴 지금 5개로 되어 있지만 더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출품되는 품목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 가감은 여러분들이 계획에 따라서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참가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중에 참가 비용이 있습니다. 부스의 임차와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다 토탈해서 총 참가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 규모 분석인데 앞에서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목표 참관객 수, 그 다음에 제품의 관심도,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수를 기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비용, 바이어 한 명당 발굴 비용을 계산해서 계획서에 수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세부 계획서의 두 번째 항목, 전시의 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목표인 판매에 대해서 세부 목표가 두 가지로 나누면 세일즈 리드를 창출하는 목표와 계약 체결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측정 기준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는데 그 측정 기준에 총 상담 건수나 유효 상담 건수, 그다음에 그 옆에 성과 목표를 기재를 하시죠. 50건 창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총 유효 상담 금액, 그다음에 계약 전환 건수, 계약 전환 비율, 그다음에 계약 전환 금액.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해외 전시회를 많이 참가를 해봤을 때 우리 참가 업체들이 우리 계약 건수는 있는데 상담 금액은 없다라고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상담 건수에서 바이어에게 네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개당 얼마 정도를 샀으면 좋겠냐라고 한번 타겟 플라이스 가격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가격 곱하기 그럼 네가 초도 주문을 할 때 트라이얼 오더를 할 때 몇 개를 주문을 우리는 300개가 초도 물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억셉트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단가 나오죠. 베스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초도 수량 나오죠. 곱하면 그게 바로 상담 금액이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에서 현장에서 계약된 건수, 현장 계약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후 계약 건수와 사후 계약 금액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시회 참가 목표 두 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신규 고객 획득과 기존 고객 관리가 있겠죠. 신규 고객 획득에서는 신규 잠재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와 신규 유망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 그 다음에 신규 거래 고객 건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운데 체크를 하나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잠재 고객도 체크를 하시고, 유망 고객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존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고객은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보여줬을 때 관리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고객 상담 건수, 기존 고객 신상품 시연 및 설명 횟수, 그다음에 기존 고객 계약 금액, 그거는 전시 기간 중으로 한정해서 목표를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입니다. 홍보 역시 신상품 소개 및 홍보 목표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상품 소개 및 홍보에서는 신상품 시연 및 설명 횟수. 자, 그러면 앞에 기존 고객에게 신상품을 시연하는 횟수와 또 여기 홍보하여서 신상품을 시연하는 설명 횟수가 중복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위에는 이미 확정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상품을 시연한 횟수시고, 밑에 있는 신상품 시연 및 설명 횟수는 기존 고객을 뺀 유망 잠재 혹은 유망 바이어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건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샘플 요청 건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스를 지나가는 참관객 수, 요거는 사실 뭐 산출량이 많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부스 방문 참관객 수와 그다음에 홍보물 배포 건수, 그다음 미디어 노출 건수, 그다음에 미디어 노출량 있겠는데, 자, 이런 미디어 노출 건수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렸지만 전시에 참가를 할 때 부가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미디어에 노출을 해주는, 전시의 주최 기관에서 노출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단순히 부스만 파는 게 아니라 주최 기관에서 미디어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신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 항목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현지에서 잘 활용을 많이 못 하시는데, 사전에 이미 신청을 하고 현지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 신청하실 때 그 매뉴얼을 항상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신시장 개발, 다음에 정보 수집 그 항목에서 우선 신시장 개발에서는 신시장 개척, 다음에 신규 판매 채널 확대, 이 세부 목표가 있겠죠. 신시장 개척의 그 기준은 신규 유망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와 유효 상담 건수, 그 다음에 인콰이어리 조회서 및 RFP 제안 요청서의 접수 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판매 채널 확대에서는 신규 유통 채널 확보 건수와 신규 파트너사 확보 건수로 구분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 항목에서는 시장 정보, 경쟁사 정보, 고객 반응 정보가 있는데, 우선 시장 정보는 고객과 시장 동향을 수집하는 건수, 그 다음에 경쟁사는 경쟁사의 전략과 제품, 가격 등을 수집한 건수, 그 다음에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하는 건수,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반응 정보에 관련돼서 수집 건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북을 하나 사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전시가 되어져 있는 곳에 그 스케치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한테 스티커를 하나씩 오시면 그냥 자유롭게 그 앞에 스케치북 앞에 스티커가 있어서 제품에 대해서 네가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구매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당일치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 세부 계획에서 세 번째 항목으로는 전시에 참가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부스 운영 계획으로 부스의 참가 규모 몇 미터, 9제곱미터가 기본 부스고 어느 몇 개 부스를 임차했는지, 그 다음에 투입 인력, 해외 출장을 가는 전시에 참가하는 인력과 현지에서 통역을 채용하셨다면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계획입니다. 부스 임차비, 그다음에 부스 장치비, 그다음에 운송비, 그다음에 판촉비, 그다음에 출장비,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겠습니다. 자, 예비비는 보통 총 비용의 10%를 우리가 예비비로 설정을 하는데, 그 예비비 항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전시회를 나가실 때는 달러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을 하는데,
실제 현지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할 때 환율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회사에서 받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아무 활동을 했는데 비상금이다 생각해서 쓸 게 없다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환율 변동의 차이에 대응해서 사후에 정산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전시회 참가 활동 계획에서 앞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주요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선 사전 활동으로 광고, 홍보, 그다음에 우편 발송, 이메일, 그다음에 주요 인사 초청 등의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에서는 부스 내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홍보물과 기념품을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활동에서는 바이어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며 사후 연락과 사후 미팅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부 계획서의 그 빈칸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요 활동 계획의 작성 예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사전 활동, 전시 중 활동, 사후 관리 활동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전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전 활동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코트라에 내가 어느 전시를 하는 그 지역의 해외 시장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땡땡 지역의 신규 잠재 바이어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통 그 해외 전시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참가업체 리스트를 오픈을 합니다. 그 리스트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신규 잠재 고객 가능성이 있는 업체 명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가 업체가 경쟁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잠재 고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업체를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 홈페이지나 또 요즘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한다고 사전에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업팀 그 직원들의 메일 서명에 전시회 명과 그 다음에 부스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전시회를 참가하고 부스 번호는 몇 번이다. 그 다음에 신규 잠재 고객과 기존 바이어, 그 다음에 대리점, 해외 대리점 등에게 초청장, 인비테이션 레터를 전시회를 참가를 하니 부스에 와달라라고 하는 초청장 발송과 전시회에 비지터로 참관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참관 예정 바이어들에 대한 상담 시간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전시회를 참가했었다면 전년도에 발굴한 바이어들의 집중 상담 약속 및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미리 예시를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지에 신제품에 대한 홍보 기사, 그 다음에 광고 게재, 그 다음에 전시장에 가면 전시장 홈페이지에 참가업체 디렉토리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국하기 20일 전에는 VIP 초대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기존 관리하던 잠재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상인 경우에 VIP 초대권을 발송을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그 전시회 입장료가 유료인 경우에 이 참가업체의 VIP 초대권을 발송하면 무료로 전시장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시면 되겠고요.